지역의 이슈를 다루는 좋은정치 시민네TV 시민참견 순문선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면서 점점 지방은 소멸화되고 있고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지방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와 문화적 환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익산 청년 창업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보부상 컴퍼니 백두현 대표입니다. 백 대표는 대학생 때 청년 보부상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때부터 많은 청년 활동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 백두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보부상 컴퍼니 네. 회사에 대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회사는 건강식품을 이렇게 제조해서 유통도 하고 그리고 교육사업, 물류사업, 디자인사업까지 이렇게 건강식품 제조에서부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플랫폼 회사입니다. 회사 와서 보니까 네. 뭐 제조시설도 있고 네. 직원도 굉장히 여러 명이 네. 많이 있어요. 네.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올해에는 연매출은 150억 정도 목표로 현재 달려가고 있고 지금 상태로 쭉 계속 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치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직원분들은 한 25명 정도 있고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분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150억이라고 합니다. 꼭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식품 온라인 판매를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 직접 제조도 하고 있고 네. 건강식품 OEM도 하고 있고 주로 네. 제품 구매나 판매 이런 네. 거를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는 말 그대로 온라인 기반으로 판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호년 B2B라는 도매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저희가 소매라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이런 다양한 곳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건강식품들을 또 본인만의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OEM 제조도 하고 직접 제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제조를 해서 물건을 보관, 배송, CS까지 해주는 업무까지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PL 물류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품을 제조하는데 라벨 디자인이나 상세 페이지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해서 어찌됐든 건강식품 제조에서부터 이 모든 여정의 과정들에서 저희는 매출을 내고 있고. 직접 네. 해줘요? 네, 그렇죠. 그러면 OEM으로 주문을 해서 직접 생산을 해달라고 하는 네. 주문 고객들도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많이 있죠. 이분들은 소매상들이에요? 소매상들이 대부분이죠. 네. 대단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부업으로 쇼핑몰을 많이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본인만의 제품을 만들면 마진율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본인만의 제품을 만들려고 많이 하죠. 네. 백두현 대표가 대학생 때 저하고 만난 적이 네. 있어요. 그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네. 그때 아마 대학 4학년 때죠?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제가 당시에 시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인터뷰하고 싶다고 맞아요.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맞아요. 백두산 호랑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블로그 닉네임이 백두산 호랑이여가지고 그때 서로 만났을 때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대학 다닐 때 청년 보부상을 냈어요. 네, 맞아요.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누룽지를 떼다가 네, 기차를 맞아요. 타고 다니면서 네. 직접 길거리 판매도 하고 네. 판매된 수익금은 기부도 하고 네, 여행도 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창업가가 됐어요. 예, 맞아요. 특이하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쉽지가 않았을 텐데 네. 그 과정을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제가 일단 청춘 보부상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개념 국토 대장정을 기획해서 한 20만 개 정도 제품을 판매해서 전라북도 17개 기관에 막 기부도 한 4천만 원 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를 장교로 갔다 왔습니다. 3년 동안. 제 강원도 인제로. 그래서 전역을 하고 나서 뭘 어떻게 해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취업을 하자마자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시작을 했어요. 부업으로. 근데 이 부업으로 쇼핑몰을 한 게 좀 잘 돼가지고 제가 21년도 12월쯤에 21년도 9월쯤에 익산에 내려와서 조그마한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서 택배 배송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년 사이에 직원분들이 한 25명까지 늘어나면서 매출액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같이 늘어나게 됐거든요.
네.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부업을 네. 했었고, 맞아요. 부업을 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네. 창업을 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설명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업에 물품을 주문한다거나 OEM 생산을 하는 것이 좀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기업에 선뜻 물건을 내주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고, 네. 신뢰를 쌓기 전까지는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 벽을 어떻게 뚫었어요? 제가 부업으로 쇼핑몰을 하면서 매출을 워낙 잘 내다 보니까 저한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매출 내는 노하우들을 알려줬더니 사람들이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했더니 막 매출이 나더라 라고 하면서 막 후기들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나 믿음들을 가지고 저와 거래하고 있고, 그 저희가 이제는 직접 제조사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포털을 보니까 백두현 대표 광고가 떠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건강식품 네. 쇼핑몰로 네. 시드머니 만들기. 네, 맞아요. 단 4개월 만에 부업으로 월 매출 1억 달성 후 퇴사, 광고 비용 전혀 없이 하루 매출 1,000만 원 달성. 이렇게 수많은 수강생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노하우나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매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줌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다 떠 있던데 네. 온라인 강의죠? 그렇죠. 온라인 강의죠. 네. 유료로 강의를 해주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강의 인기가 좀 있어요? 유료 강의인데 그건 상당히 그 수강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수강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해서 그래도 부업으로 소소하게 돈을 벌거나 혹은 퇴사하고 싶어 하시는 젊은 MZ 세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는 건강식품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은데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많이 수강을 하시고요. 네. 그 강의를 듣고 실제 네. 부업이나 창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또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막 잘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막 3억씩 매출을 내시기도 하고. 계속 경쟁 체계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백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인들도 부업으로 창업할 수 있다. 네. 실제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네.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어요? 일단은 처음에 리스크 없이 저는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탁 판매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이 위탁 판매라 함은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이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처한테 발주를 넣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낮은 사업에 속합니다. 위탁 판매는. 그러면 우리는 이 위탁 판매에서부터 쇼핑몰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면서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이 다음 단계가 바로 사입의 단계거든요. 잘 나가다 보면 제품을 이제 사입을 해서 이거를 내가 직접 택배 배송을 해서 출고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입을 하게 되면 제품에서의 마진율이 조금 더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택배를 직접 쌈으로써 택배 마진도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도매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먹이사슬이라고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아래가 위탁 판매, 그 위에가 사입 판매, 그 다음에 도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B2B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혹은 가게 혹은 셀러 이런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도매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OEM 제조의 단계거든요. 본인만의 제품을 제조해서 도매로 유통을 하고 소매로 유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직접 제조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먹이사슬에서 저도 30만 원 가지고 2년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 판매에서부터 사입, 도매, OEM 제조, 직접 제조까지 이 먹이사슬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바텀업 방식으로 사업을 조금 더 잘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리스크는 적게 하면서. 네. 초기 자본이 30만 원이었어요? 네. 지금은 엄청나게 들어갔게. 그 언뜻 보니까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청년 창업가 모임인 것 같은데 네. 전국적으로 창업을 한 청년들이 모여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주로 참여하는 모임은 서울에서
뭐 인플루언서나 젊은 사업가들에서도 상당히 잘하는 친구들, 혹은 뭐 코인 투자가, 주식 투자가, 젊은 나이에 어떤 투자자의 삶을 사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과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사업은 익산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 많이 만나는 거래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서울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어떤 양질의 정보들을 많이 얻고 또 지역에 반영하다 보니까 훨씬 더 경쟁력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에서 그런 모임들을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정부나 자치단체, 대학 등에 지금 청년 창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창업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그리고 네.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 조직에도 네. 좀 이렇게 좀 해달라. 네. 이런 당부하거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한마디 드리자면, 저는 정말로 리스크가 처음엔 없이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돈으로 이 사업이라는 게 계속해서 시도를 많이 하면 10개 중에 하나가 터지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도 자체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내가 한정된 돈을 가지고 이 시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 시도 자체가 리소스나 어떤 돈이 최소로 들 수 있는 시도들을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작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리스크가 없이 최소화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걸 눈덩이를 스노우볼을 굴러가듯이 계속 이제 커지거든요. 이게 계속 그런 방법들을 알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눈덩이를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정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 정부 익산에서 여러 다양한 기관들과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저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대출에 대해서 저는 좀 관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출, 우리가 어릴 적에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때에는 대출 받으면 안 좋아, 대출 받으면 뭐 패가망신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또한 저희 아버지께서 대출 받지 마,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걱정 엄청 많으시죠. 네.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매출이 빨리 성장을 하면 그만큼 투여되는 돈들이 필요하거든요. 투자금. 네. 근데 저희 같은 젊은 사업가들은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걸 돈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매출이 빨리 성장을 하면 그만큼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이걸로 원료를 매입하든 제품을 더 매입해서 더 빨리 판매를 하든 이 자금 흐름이 빨리빨리 되려면 대출을 빠르게 가지고 와서 이걸 계속 융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자체가 안 돼가지고 매출을 더 낼 수 있는데 더 못 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금이 딸려가지고. 네,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대출에 대해 좀 관대하고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더 많이 있다면 저는 너무 어떤 기업하기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도 뭐 사업계획서나 뭐 신용을 보고 맞아요. 네. 대출을 해주면 좋겠죠. 그렇죠. 네. 익산 청년들을 보면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을 많이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익산시 미래를 위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 붙잡을 수는 없지만 네. 청년들을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네. 뭐 생각하는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익산시에서 청년 창업의 지원액이 가장 전국에서 높은 건 아시죠?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지원을 그거보다 더 많이 해주시면 뭐 좋긴 하죠. 청년 창업가들이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걸 또 너무 정부 지원금만 매달려 가지고 도중에 지원금만 받고 포기하는 사례들이 또 너무 많거든요. 반대급부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전에 대한 기회라든가, 혹은 우리나라 어떤 이런 정부 지원들이 보통 제조업에 많이 쏠려 있거든요. 그런데 제조업은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다 제조업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조업을 딱 차려놨는데 판매할 판로가 없어요. 그러면 제조업은 그냥 계속 재고만 쌓이고 고정비 계속 증가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악순환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제조업체들을 다니다 보면 제조 기술은 너무 훌륭한데 판로가 없어가지고 공장이 다 쉬고 있어요. 그런 공장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희는
그래도 소매에서부터 도매 이 판로를 만들고 나서 제조를 갔는데 보통 요즘 정부 지원 사업들이 다 제조업에 좀 많이 국한돼 있다 보니까 제조업을 먼저 시작해서 유통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정부 어떤 그 기관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정책들도 판매에서부터 이런 교육, 판매에 대한 지원, 마케팅. 마케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이 제조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꾸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네. 회사가 계속 번창해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해서 네. 작년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인큐베이터 역할도 좀 네.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